자, 이번 시간엔 블레이저의 컴포넌트하고 코드 비하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 탐색기를 먼저 열고요. 자, 분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를 새 분기 만들어서 03번째 컴포넌트하고 코드 비하인드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기 만들기 버튼 눌러서 만들고요. 컴포넌트 언더스코어 코드 비하인드란 이름의 브랜치에서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스터가 03번째로 바뀐 거고요. 제 비주얼 아카데미 프로젝트의 세 번째 소스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현재까지 만든 거 홈페이지, 어바웃 페이지, 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닫고요.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 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다시 열겠습니다. 자, 닫고 다시 열고요. 가끔 안 되는,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이제 그런 경우는 유튜브라네.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홈페이지, 어바웃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를 클론을 했습니다. 이제 부트스트랩 템플릿을 클론을 해서 가져온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홈페이지, 어바웃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를 가져왔어요. 어디에서 클론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얘를 말 그대로 컴포넌트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바웃 페이지를 한번 가보면요. 어바웃 페이지는 about.laser라는 이름의 컴포넌트 안에 순수한 HTML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코드를 빼놨네요. 자, 그러면 자, 블레이저는 add 코드에서 여기서 C#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약간 이제 기존에 블레이저가 나오기 전에 에이스밴드 웹폼이라든가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WPF라든가 또는 예전 아주 오래전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 작성할 때도 물론 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저는 그냥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해서 자, F2번 눌러서 컨트롤 A, 컨트롤 C 버튼 눌러서 about.laser라는 이름의 파일명을 복사한 다음에요. 페이지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해서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about.laser.cs 파일로 하나를 죄송합니다.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요. about.laser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 파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추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밑으로 떨어져요. 물론 요거를 빼서 관리를 해도 되겠지만 이거 빼서 관리하는 것보다 중첩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빨간색으로 에러가 나요. 어떤 에러가 나냐면 이미 현재 같은 네임스페이스 안에 여기서 말하는 네임스페이스는 비주얼 아카데미 pages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에 about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도 있고 about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중첩이 이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미 똑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얘랑 얘를 같은 클래스로 보겠다. 그러니까 레이저 파일도 about.laser도 이게 하나의 클래스 파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요 빌드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클래스 파일로 자동적으로 이제 제너레이트 됩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같은 클래스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찮지만 partial 클래스, partial 키워드를 줘서 about.laser하고 about.laser.cs 파일이 같은 클래스구나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부분 about.laser가 말 그대로 얘를 제가 발음할 때 뭐뭐.laser 파일을 발음할 때 블레이저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이저 컴포넌트의 구조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bout.laser 뭐뭐뭐.laser.cs 파일을
말 그대로 클래스 파일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코드 비하인드 파일 또는 코드 숨김 파일이라고 제가 발음을 합니다. 이제 그 지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about 이제 about 컴포넌트에서 about 컴포넌트와 about 이제 코드 비하인드 파일 또는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 또는 코드 숨긴 파일 또는 코드 숨긴 페이지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UI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코드를 add 코드 지시문을 써서 해도 돼요. 코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 코드 작성하는 거는 여기서 작성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 강의에서는 얘보다는 1순위는 얘보다는 코드 비하인드 파일을 사용하는 게 제 강의에서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독서는 이제 한 줄로 한 개 페이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로 되어 있지만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존의 웹폼이라든가 기존의 WPF라든가 기존의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 얘는 현재 시점까지는 LTS 버전인 3.1 버전까지 블레이저 3.1 버전까지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언젠가는 저걸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저도 다시 이 코드 방식이 더 좋아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찮지만 저는 매번 만들어요. 그래서 물론 UI만 있는 페이지는 굳이 이 코드 비하인드 파일을 만들 필요 없겠죠. 그러면 about the laser 파일에서 여기 관련된 어떤 코드를 작성해 주고 싶다면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로 다시 F7번 눌러서 유저 인터페이스로 UI 코드 이런 식으로 F7번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 크게 쓰면 제가 굉장히 많은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모드 문서 닫기, 새 가로 문서 그룹, 새 세로 문서 그룹 해서 이렇게 해놓고서 하잖아요. 그래서 UI 작성하다가 코드 왔다 갔다 하면 큰 화면 UHD 모니터 쓰게 되면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작업하기 편해요. 예, 오히려 이렇게 한 개 페이지 있는 것보다. 물론 이제 이건 제 주관적인 입장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안 하지만 제 강의 소스에서는 강요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about the laser에는 유저 인터페이스만, 그다음에 about the laser.cs 파일에는 뭐만 이것만 이제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about 페이지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은 코드에서 요거를 제목을 누가 담당해 주고 싶다. 요 밑에서 담당을 해 주고 싶다. 그러면 about이라는 부분을 잠깐만요. 세로 문서 그룹으로 놔두고요. 그러면 이 값을 대체를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about에다가 얘랑 얘는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private을 써도 돼요. 그런데 protected 다른 환경,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WPF, 웹폼 같은 경우는 protected를 기반으로 하는데 일단 private한 스트링 형식의 이제 타이틀을 선언해 놓고 타이틀을 제가 about page about page 뭐 정보 페이지 about을 제가 바꾸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이제 코드에는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필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필드. 그러면 여기를 대체해주고 싶다면 add 레이저 신텍스라고 해서 이 레이저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add 기호를 사용해서 뭐 예를 들면 그 뭐죠? 잠깐만요. 아니요. 빌드 제가 버튼 잘못 눌렀어요. 만약에 그 뭐죠? 뭐 예를 들면 앵귤러 같은 경우 이런 걸 쓰잖아요. 이제 핸들바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꺽쇠 퍼센트 뭐 이런 퍼센트 꺽쇠 이런 모양도 있잖아요. 근데 레이저는 모든 그 뷰 엔진 중에서 이것도 이제 제 주관적인 관점이 제일 편해요. 그 add 기호예요. add 기호 자체에서 타이틀 하게 되면 역시 인텔리센스도 제공해주고 여기서 타이틀 필드 또는 속성을 또는 메서드의 결과값을 출력해라. 그럼 타이틀의 정보라는 문자열이 여기 자리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와, 벌써 레이저 컴포넌트를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본 거예요. 레이저 문법을 사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닷 레이저에서 제가 레이저 신텍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뭐뭐뭐다 레이저 또는 뭐뭐뭐자 CS HTML 페이지에서는 add 기호를 사용해서 코드 쪽에 있는 컨트롤 쪽에 있는 어떤 값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워 페이지의 제목이 이렇게 정보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정보라는 문자를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라는 거죠. 여기서 온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분명히 사용이 됐는데 사용이 됐는데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제 필드를 읽기 전용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읽기 전용 한정자 추가 버튼 눌러서 리드 온리 필드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가이드. 그래도 이거 뜨네. 할당되었습니다. 할당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런 거 있어요. 프로퍼티 풀 버전으로 탭 눌러서 스트링 형식의 탭 타이틀 탭 타이틀 엔터 해서 이렇게 놓고요. 이거를 요거 하나 이걸 말고 요걸 지우자. 이걸 리드 온리 지우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좀 전에 뭐라고 떴었어요. 좀 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밑줄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밑줄 가는 거 신경 써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저거 비주얼 스튜디오 옵션에서 바꾸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여기 밑줄이 가잖아요. 만약에 얘를 빼면 컨트롤 K C 누르면 밑줄이 가요. 여기 밑줄이 가는데 왜 안 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 그 빨간 밑줄이면 반드시 바꿔야 되지만 이거 이제 초록색 밑줄이면 그린 밑줄이면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게 신경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이거는 저희 이제 그 IT 결벽증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저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없어질 것 같기도 한데 가끔 그 비주얼 스튜디오 만드는 거 이런 이제 어떤 그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것도 왜 이게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싫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요거를 타이틀을 필드 대신에 속성으로 여기 있는 속성을 이쪽에다가 출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죠. 어떻게 해보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필드로 출력해도 되고 속성으로 출력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레이저 컴포넌트, 그래서 뭐뭐뭐다 레이저 파일이 말 그대로 UI를 담당하는 그 컴포넌트라고 한 거고요. 레이저 컴포넌트라고 제가 발음하겠죠. 그런 다음에 레이저 컴포넌트의 코드를 담당하는 부분을 그냥 코드 비하인드, 코드 숨긴 파일이라고 제가 발음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뭐 이제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럼 서브 헤딩도 만약에 제가 담당 그 바인딩을 시켜주고 싶다. 지금은 원웨이 바인딩이에요. 지금은 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값이 여기에서 바인딩 되는 거여서 여기서 원웨이 바인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프로퍼티 풀 탭 눌러서 스트링 형식의 탭 뭐 이제 저거 제목을 서브 헤딩 서브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서브 타이틀을 서브 타이틀로 주고요. 서브 타이틀을 기본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에서 기본값을 주죠. 그래서 뭐 이제 사이트 정보 이렇게 주고요. 이걸로 대체해주고 싶다. 그러면 add 서브 타이틀 또는 그냥 속성 속성으로 바로 해도 되고요. 필드로 해도 되고 속성으로 해도 되고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프로퍼티로 해도 되고 필드로 해도 되고 이렇게 정보의 사이트 정보 이렇게 출력되게 해봤다라는 거죠. 잘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를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 부분 유저 인터페이스 담당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로직이라든가 코드를 담당하는 거는 이제 코드 비하인드 파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혹시나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WPF라든가 C샵의 어떤 그 웹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공부를 한 상태라면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그냥 그냥 다이렉트리 이해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드 비하인드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바웃 페이지는
ASP.NET 웹폼은 페이지 지시문을 하겠지만 이제 페이지를 상속받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컴포넌트 베이스를 상속받아요.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컴포넌트 베이스가 기본으로 using microsoft.asp.NET Core component namespace가 뭐야? 추가가 안 돼요. 네, 이렇게 이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about 페이지에 요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about the layer는 /about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 베이스를 내부적으로 상속을 받아요. 컴포넌트 베이스 클래스 컨트롤 클릭 버튼 눌러서 잠깐 들어가 보면 컴포넌트 베이스를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럼 컴포넌트 베이스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set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천천히 알아보면 되는 거고 set parameter async on after render async on initialize 매번 쓰는 거 또는 얘 on parameters set 뭐 should render state has changed 어떤 이제 상태가 바뀔 때마다 얘를 호출해 주면 좋습니다. 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호출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이제 on initialized가 말 그대로 현재 페이지가 로드할 때 뭔가를 해주고 싶다. 현재 페이지가 로드할 때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런 기능 있잖아요. 그거는 about component에 자 protected 부모에 있는 어디 있는 요 컴포넌트 베이스에 있는 protected override 한 스페이스 땅 치면 떠요. on initialized. 나중에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거를 뭐 거의 첫 번째로 쓰겠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반할 거 없으니까 on initialized 메서드를 override 해주시면 돼요. void한 on initialized 메서드. 얘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가 이제 그 페이지 로드 또는 폼 로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on initialized 메서드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컴포넌트 베이스에 들어있어요. 물론 이거 빼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레이저 파일의 코드 비하인드 파일은 컴포넌트를 상속받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on initialized 또는 on initialized async는 어떻게 한다? 그 뭐 페이지 로드할 때 뭔가를 하게 해주고 싶다. 그럼 요거 서브 타이틀을 바꿔볼게요. 그럼 서브 타이틀을 현재 시간으로 데이트 타임 컨트롤 점 네임스페이스 추가 데이트 타임 지금 제게 비주얼 스튜디오 고장난 것 같아요. 예. 데이트 타임 점 now to short time string으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이저가 좋은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날짜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C#. 예, 제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죠. 예, 저의 첫 번째 언어인 이제 C#. C#이 첫 번째 언어는 아니지만 이제 퍼스트 이제 저의 이제 그 메인 언어인 C#을 사용해서 뭐 C#의 단넷의 기존 그 경험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간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 보면 서브 타이틀을 그래서 about 페이지 실행하게 되면 현재 오전 8시 17분이네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to long time string to long time string 해서 새로 고침해 보면 정보 페이지는 8시 17분 24초 about 29초 31초 이렇게 이거 가는 건 안 돼요. 지금 딱 일단 원웨이 바인딩이니까 이렇게 8시 17분 42초 이런 식으로 정보 페이지에 따라서 이 값이 표현이 된 거 이제 한번 해본 거고요. 이렇게 on initialize라는 이름의 메서드는 쉽게 말하면 현재 뭐 이제 페이지 로드, 폼 로드 그래서 컴포넌트 로드할 때 제일 먼저 발생되는 이벤트 핸들러다. 이벤트 처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단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제 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14넷 웹폼의 어떤 코드 비하인드 또는 이벤트 처리기란 단어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on initialized method를 제가 어떻게 발음한다? on initialized 이벤트 핸들러 또는 이벤트 처리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아, 폼이 로드할 때, 컴포넌트가 로드할 때, 페이지가 로드할 때 실행이 되는구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역시 빠르게 한번 제가 서비스 페이지도 완성이 된 거니까 F2번 누르고 컨트롤 A 버튼 누르고 컨트롤 C 버튼 누르고 페이지스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클래스 파일을 추가하자. 클래스 파일 이름은 붙여넣기 service.razor.cs 파일만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넣고 그 다음에 파셜 빨간색 떠요. 파셜 클래스 하게 되면 된다. 얘는 내부적으로 컴포넌트 베이스를 상속받는 거구나. 그 다음에 쓰던 안 쓰던 제일 많이 쓰는 이제 그 컴포넌트가 로드할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놓으면 프로텍티드한 오버라이드 스페이스 한 칸 딱 띄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이게 인텔 센스가 안 되면 직접 타이핑해 주면 되죠. on initialized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 누르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빼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제일 먼저 로드될 때 뭘 할 건지를 이렇게 기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임스페이스는 안 쓰면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옵션에서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저장하자마자 네임스페이스 안 쓰는 거 다 그 뭐죠? 정리하게. 그게 잠깐만 뭐죠? 그게 지금 또 찾으면 못 찾아요. 쓸 때만 또 쓰니까 네임스페이스 안 뜬다. 네임스페이스 안 떠요. 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예, 나중에 기억나면 옵션을 찾아보면 되는데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자, 어쨌든 F7번 눌러서 다시 코드 파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원웨이 데이터 바인딩 이런 값을 뭐 그냥 단순하게 출력하는 값도 있잖아요. 그거를 코드에서 어떤 상태에서 처리해주고 싶다면 원웨이 데이터 바인딩 기법을 사용해서 레이저 신텍스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레이저 신텍스를 사용해서 타이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프로퍼티 풀 원래 프로퍼티만 사용해도 되는데 프로퍼티만 사용해야 돼요. 예, 프롭 이런 경우는 프롭 탭 눌러서 스트링 형식의 타이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선언과 동시에 타이틀은 여기는 서비스 이렇게 가고요. 타이틀만 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타이틀을 여기다가 레이저 신텍스 사용해서 타이틀 여기가 타이틀 속성을 속성 여기서 꾸며라 이렇게 괄호 붙여줘도 되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괄호까지 타이핑해요. 두 번 더 타이핑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 타이틀을 여기서 출력해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F5 버튼 또는 새로 고침이에요. 한번 해줘야 돼요. 이거 코드 변경했을 때는. 자, 그러면 비주얼 아카데미 about 정보로 바뀌어 있고요. 날짜 출력되고요. 서비스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각각의 페이지의 어떤 코드를 UI는 시간 날 때마다 꾸며 나가면 돼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또는 이제 그 조각 강의라고 하죠. 예. 이제 그때 필요한 거 강의할 때마다 얘네들을 채워 나갈 거예요. 예. 어쨌든 현재쯤에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인덱스 페이지, 어바웃 페이지 이런 거를 뭐를 사용해서 코드 비하인드 파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페이지 중요합니다. 인덱스 페이지도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바꿀게요. F2번 컨트롤 A, 컨트롤 C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클래스 파일 추가, 컨트롤 C, .cs 그 다음에 파셜 프로텍티드 오버라이드 탭 탭이 아니라 스페이스를 했어야 됐다. 이게 왜 오버라이드 직접 타이핑해도 되는데 오버라이드 스페이스 요거 탭 네,
이렇게 모양 만들었고요. 저장할 때 네임스페이스 정리 옵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서비스 페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바웃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패치 데이터 페이지, 에러 페이지, 에러 페이지 뭐야? 에러 발생했다. 이거 여러 데서 쓰겠죠? 네, 에러 경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패치 데이터 페이지하고 카운터 페이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서비스 페이지하고 어바웃 페이지도 클론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페이지하고 어바웃 페이지, 블랭크 페이지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다 이제 복제를 했으니까 우리 레이저 컴포넌트 방식으로 복제를 했으니까 정리하고요. 요거 다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까지 저장하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해서 뭐 이제 레이아웃에다 넣어놔도 되는데 일단 홈페이지, 어바웃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이렇게 실행이 되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어바웃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잘 되죠? 네, 이렇게. 그리고 홈페이지 마찬가지로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바꿨고요. 어바웃 페이지 마찬가지로 코드 비하인드 파일, 서비스 페이지 마찬가지로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바꿨습니다. 저장 해서 현재까지 체크인, 커밋 해서 내용은 세 번째 그래서 블레이저 컴포넌트의 구조 및 코드 비하인드 파일 생성 그리고 폼 로드인 뭐죠? 저도 이제 on initialized async on initialize 이거 지금 이걸 못 외웠어. on initialized 맞죠? 예. 이자 대문자 맞죠? 예. 얘를 제가 발음 메서드라고 안 하고 이벤트 처리기라고 할게요. 이벤트 핸들러 추가 설명 및 이렇게 길게 제목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이저 컴포넌트의 구조 설명 및 코드 비하인드 파일 생성 그리고 on initialized 이벤트 처리기 추가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롭다운 리스트 중에서 모두 커밋 to 동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브랜치로 돼 있죠. 브랜치로 돼 있으니까 따로 나가는 커밋을 따로 현재 분기가 원격 분기를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분기를 푸시하여 원격과 변경 내용을 동기화하세요. 그래서 현재 요 03번째가 원격이 없으니까 이거를 먼저 나가는 커밋에서 푸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을 푸시를 해놓고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03번은 이걸로 돼 있는데 마스터에는 뭐가 안 돼 있어요? 마스터에는 이게 아직까지 적용 안 돼 있죠. 잠깐 마스터에 갔다 볼게요. 마스터에 잠깐 가보면 뭐로 바뀌어 있어요? 옛날 걸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코드 비하인드 파일도 없고 카운터 지웠는데 살아 있고요. 이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웠는데 살아 있다고 놀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얘를 어떻게 한다? 팀 탐색기에서 이거 03번을 이제 마스터에다가 덮어쓰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홈페이지 팀 탐색기 홈페이지에 가서 이게 뭐예요? 끌어오기 얘 왜 이래? 끌어오기 요청이 있고 끌어오기 요청이 있어요. 네. 단어가 자, 그러면 끌어오기 요청이 있잖아요. 아이콘을 보고 해야 되겠다. 끌어오기 요청이 있는데 왜 이게 바뀌어 있지? 이렇게
이상하다. 예. 그래서 이제 끌어오기 요청 만들기 버튼 눌러서 끌어오기 요청 만들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얘를 03번을 마스터에다가 적용해라. 물론 그냥 바로 해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끌어오기 요청 풀 리퀘스트로 예. 끌어오기 요청이라고 한글판으로 지금 설치해 놓으니까 어색하긴 하는데요. 예. 그래서 끌어오기 요청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에다가요. 됐죠? 예.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깃허브 익스텐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냥 끌어오기 요청을 해놓게 되면 깃허브에 가서 뭐 깃허브에 가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는데 뭐 이번 시간에는 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 리퀘스트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풀 리퀘스트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마스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하나 들어와 있어요. 쭉 내용 보고요. 그래서 얘를 뭐 이제 머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펌 머지 이게 뭐지? 자, 해서 다 완료가 되었고요. 뭐 브랜치 삭제도 되고요. 이렇게 어디 이제 깃허브에 가서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팀 탐색기에 와서 자, 팀 탐색기에 와서 일단은 분기에 가서 마스터 분기로 가서 마스터 더블 클릭해서 현재까지는 뭐가 없어요? 코드 비하인드 파일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팀 탐색기에 와서 홈 버튼 눌러서 자, 그 동기화 버튼 눌러서 싱크 버튼 눌러서 패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블레이저 컴포넌트의 구조 설명 및 코드 비하인드에서 몇 개 그 컴포넌트는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바뀐 거를 이제 풀 리퀘스트 요청에 의해서 제가 머지를 시켰고요. 그러면 그거를 끌어오기 해서 자, 업데이트를 해주면 현재 마스터 브랜치가 필요 없는 거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서비스, 그 다음에 어바웃 페이지는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git 명령 잘 하신 분들은 커맨드 라인에서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어쨌든 요거 이제 블레이저 이 강좌 시리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요 메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 탐색기하고 깃허브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이 기능을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블레이저 컴포넌트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코드 비하인드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이제 제가 뒤에서 코드 비하인드란 단어를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코드 숨긴 파일 또는 코드 비하인드, 그 다음에 뭐뭐뭐다 레이저 컴포넌트 사용해봤고 원웨이 바인딩이라고 해서 단방향 바인딩도 한번 사용해본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나올 겁니다. at 기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레이저 신텍스라고 합니다. 레이저 문법이라고 해요. 예, 레이저 신텍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코드 비하인드 파일 할 때 내부적으로는 컴포넌트 베이스를 상속받고요. 컴포넌트 베이스에는 onInitialized라는 이름의 이벤트 처리기 메서드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컴포넌트가 처음 로드할 때 실행되는 거고요. 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미니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